반갑습니다. 주클래스의 김기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문장과 겹문장, 또 겹문장에서도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문장의 짜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혼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혼문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홑이라는 건 하나라는 건데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바로 몇 번?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가 홑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까요? 꽃이 피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문장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활짝은 부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온 것이니까 역시 콧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영희가 어제 일기를 썼다라는 문장은 좀 길어 보이지만 영희가가 주어고요. 썼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어제는 부사어고 일기는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한 번만 이루어진 혼문장이다. 새 모자가 예쁘다도요. 새는 관형어고요. 모자가 주어 예쁘다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혼문장이다. 혼문장은 이와 같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단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겹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겹이라는 말이 뭡니까?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이상, 두 번 이상. 즉 우리가 겹이다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문장과 문장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겹문장에는 다시 아는 문장, 안긴 문장과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문장을 하나 볼게요. 자, 예문을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인생은 짧다라는 주어 서술어의 문장 하나와 예술은 길다라는 주어 서술어의 문장 하나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 어미인 고를 통해서 문장 두 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배가 아파서 나는 병원에 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배가 아프다라는 문장 하나와 나는 병원에 갔다라는 문장 두 개가 역시 이어져 있는데요. 앞에 이어진 문장과는 달리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성세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병원에 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배가 아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두 번이니까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보이네요. 예문에. 자,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했죠. 철수는 기다린다는 문장 속에 영희가 오다라는 문장이 쏙 들어가서 안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철수는 기다린다는 문장은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면요. 영희가 오기를 할 때 영희가 오다라는 게 영희가 오기에서 우리가 보면 명사절을 하는 문장인데요. 오기 할 때 뭐뭐기라는 명사절을 만드는 표지가 보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역시 두 번이기 때문에 겹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세하게 겹문장의 종류에는 안음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물론 안음 문장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안고 있다는 거니까 안긴 문장을 포함한 말이죠. 그래서 그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 명사절을 하는 문장, 관형절을 하는 문장, 부사절을 하는 문장, 서술절을 하는 문장, 인용절을 하는 문장 등이 있습니다. 5개의 안긴 문장의 종류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상세하게 겹문장의 종류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안음 문장은요. 다른 문장 속에 이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혼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 성분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철수는 기다린다는 문장이 안음 문장이 되고요. 철수는 영희가 온다. 영희가 온다가 그 문장 철수가
기다린다는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 있죠. 그건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볼게요. 비가 오다, 우리는 기다렸다라는 두 개의 문장을요. 자, 견문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기다렸다라는 문장 사이로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비가 오기라고 해서 목적격 조사 르를 붙여서 자,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명사절, 명사절에서도 목적절이죠. 목적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에서 어절, 구, 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직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좀 짚고 갑시다. 자, 어절이라는 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요. 띄어쓰기 단위가 일치하죠. 우리 시험에서 뭐 2어절로 쓰세요. 3어절로 쓰세요. 이런 문제들 많이 봤을 겁니다. 철수가 빵을 먹었다. 이런 경우는 3어절이 되는 거고요. 자, 구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으로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갖추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차가 좋다. 그러면 이 경우는 명사구고요. 축구를 잘한다에 잘한다는 동사구. 날씨가 매우 좋다에 매우 춥다에서는 매우 춥다는 형용사구. 아주 세차 그러면 아주 세는 관형사구 차를 꾸며주니까요. 매우 빨리 달린다는 달린다 할 수 있게 해주죠. 부사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라고 하는데 이제 문장 형태인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죠. 절은 뭐냐 그러면 명사절 안 왔다, 뭐 관형절 안 왔다, 부사절 안 왔다. 그래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종류 얘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다리를 이루는 것으로 구와 달리 주어 서술어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더 큰 문장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선 보통의 문장과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큰 문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절로 암겨 있어요. 나는 기원한다란 문장 속에 철수가 합격하다란 문장이 쏙 들어가 암겼는데요. 자, 어떻게 암긴 문장이냐? 문장에서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합격하, 기, 명사절 표시인 기가 붙어서요. 명사절임을 알 수 있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기원한다는. 자, 그럼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곳은 장식되었다란 문장 속에 그림이 아름답다란 문장이 쏙 들어가 역시 안겨 있는데요. 자, 뭐뭐게라는 부사절의 표지가 우리가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이 아름답게가 뒤에 오는 장식되었다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용언을 수식해주면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문장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뭐 아까도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철수는 영희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문장은 철수는 기다린다는 문장 속에 영희가 오다란 문장이 안긴 건데요. 이 경우는 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문장에서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문장을 안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경우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서 이제 안긴 문장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이해와 암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우선은 이해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꼭 암기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사절은요. 명사형어미 뭐뭐음이나 기가 붙어 절 전체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명사절의 표지로 뭐가 붙는다고요? 명사형어미.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뭐뭐음이나 뭐뭐미음, 뭐뭐기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희가 합격하기를 바랐다. 뭐뭐기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자, 명사절이 안겨있는 문장을 볼 수 있고요.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는 뭐죠? 라고 할 텐데 이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뭐가 주격조사가 붙어있죠. 자, 뭐뭐기라는 명사절 표지 역시 동일하게 붙어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다. 다음으로 관형절이라는 거는요. 문장에서 우리 문장 성분 공부할 때 관형어라는 거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보통 관형사형어민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뭐뭐은 또는 뭐뭐니은
뭐뭐을, 뭐뭐리을, 뭐뭐는, 뭐뭐던 이런 관형사한 어미가 붙어서 절 전체가 관형어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하나 볼까요? 자, 뭐뭐는이라고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의 표지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나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문장은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문장 속에 비가 온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 건데요. 비가 오다라는 문장에서 오는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비가 오느니 소리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관형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절이라는 건데요.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이게 아서 도록이라는 어미가 붙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겠죠. 부사형 어미 이게 아서 도록이 붙어서 절 전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문장이니까요. 주어 서술로 이루어진 문장이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막차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자, 여기 보면 부사절의 표지, 개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뒤에 오는 기다렸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눈이 빠지다라는 문장이죠. 우리는 막차를 기다렸다는 문장 속에 눈이 빠지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도 없이 랄 때 부사절의 표지 이가 붙어 있는 거 역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절의 표지들을 꼭 암기하셔야겠어요. 자, 다음은 서술절인데요.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할 텐데 보통 주어 2개, 서술어 하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 구실을 하는 문장이다 라고 해서 특별한 표지는 없어요. 하지만 문장의 주어가 몇 번 나타난다고요? 2번 나타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토끼는 귀가 길다 라고 하면 토끼란 전체 주어를 귀가 길다 주어 서술어인 문장이 토끼가 어떻다라는 걸 풀어주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근데 서술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문장이잖아요. 귀가 길다 주어 서술어의 문장이기 때문에 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서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으시다. 할아버지라는 주어에 인정이라는 주어와 또 많으시다라는 서술어가 붙어있는 문장이죠. 역시 인정이 많으시다라는 주어 서술어의 문장이 할아버지란 전체 주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술절은요. 주어 2개에 서술어 하나가 나온다. 보통 주주서라고 하죠. 주어 서술어. 토끼가 주어, 귀가 서술어, 귀가 주어, 길다 서술어. 할아버지 주어, 인정이 주어, 많으시다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인용절은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관형사형 어미, 우리가 명사형 어미가 붙잖아요. 표지로 부사형 어미. 근데 이 경우는 조사입니다. 인용격 조사, 뭐뭐라고나 뭐뭐고가 붙어요. 인용절의 표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직간접으로 따오는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인용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문 하나 볼까요? 그는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 뭐뭐고라는 간접 인용격 조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직접 인용은 뭔가요? 근데 직접 인용은 보통 큰 따옴표 2개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영희는 민희가 정말 예쁘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영희가 한 말을 직접 빌려온 거죠. 뭐뭐라고라는 직접적인 직접 인용격 조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진 문장 좀 설명할 건데요. 이어진 문장에는 2 이상의 문장이 이어져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자, 가라둥이 밝아서 길이 잘 보인다. 민우는 노래하고 영희는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진 문장인 건데요. 앞에 거는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면 이 경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확인해 볼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역시 말 그대로 이어진 건데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다. 이렇게 보면 대등적 연결어민 고가 보통 붙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종속적 관계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 앞에 게 원인이 돼서 뒤에 게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자, 그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텐데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꿔도 되지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철수가 오고 경희가 간다. 이 경우는 앞뒤를 바꿔도 영희가 가고 철수가 옵니다. 문장에 이상이 없죠.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자, 비가 와서 소풍을 연기했다는 문장을 뒤집어 볼게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연기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문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바꿔보면 종속적인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 알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 뒷속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동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자, 우리는 비가 와서 소풍을 연기했다. 이렇게는 가능은 하지만요. 대등적으로 연결된 문장의 경우는 영희가 철수가 가고 온다. 이렇게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문장의 짜임에서 혼문장과 겹문장, 그 다음에 겹문장에서도 아는 문장과 아닌 문장,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문법은 이해와 특별히 암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또 인용절, 서술절 각각의 절을 만드는 표지. 서술절은 표지가 없었지만 여러분 어떻다고요? 주어 두 개, 서술어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 절의 표지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